공시지가 기준법은 기초적인 개념 자체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강의 들어보셨겠지만 표준적인 것과 개별이라는 개념을 우리 공시법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었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개별 공시지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표를 적용을 해서 나타낸 수치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때는 개별 공시지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우리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것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라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라는 걸 할 거고, 마지막에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5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골라야겠죠.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내 걸 평가를 할 건지, 그것을 일단 우리 5가지의 단계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얘네가 각각이 하나의 쟁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든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비교 방식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런 보정하는 작업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려면 비교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걸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할 때 또는 거래 사례를 선정할 때는 내 것과, 즉 대상 물건과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는 게 주 원칙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새겨 두시고, 그러면 선정을 하게 하려면 일정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암기를 하게 될 텐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런 법에서, 그 법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우리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첫 번째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고를 것. 그래서 아까 이 지역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고를 것.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고를 것. 그리고 마지막 주의 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고를 것. 이 4가지의 기준을 우리 감칙이라는 법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이라는 것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 또는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대도시들,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도시들이라도 천안 이 정도의 규모 있는 도시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토지를 평가를 할 때 웬만하면 인근 지역에 표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지방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이라서 표준지가 그냥 한 동네에 한 개 또는 한 동네에 한 개도 없을 수가 있겠죠. 좀 여러 지역에 걸쳐서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지역, 조금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나는 지금 평가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딱 걸맞는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인근 지역에 만약에 표준지가 없다면 그때는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도 된다까지 감칙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고를 때도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의 환경은 같거나 유사하게 맞춰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를 평가할 때 용도 지역은 그냥 반드시 똑같은 걸 선정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 이용 상황, 주의 환경 같은 건 맞추면 좋지만 만약에 없다면 다른 걸 골라서 보정을 할 수는 있다 정도로 기준을 적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상황이라고 하면 첫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주거용, 상업용, 뭐 업무용, 공업용 또는 임야 아니면 전, 닭 그런 것들이 이용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이 내가 지금 논현동에 상업용 토지를 평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논현동을 정확히 용도지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종일주라고 해보죠. 일종일주의 상업용 토지를 평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표준지는 인근 지역, 일단 논현동의 상업지구를 이루고 있는 일단의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이 일종일주이고, 일종일주라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일종일주이고 이용상황은 상업용인 주위환경은 논현동이니까 논현역 주변에 있는 그런 주위환경을 이루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토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을 위해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준지를 선정을 하시면 기초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준지 선정하는 거, 인근 지역의 용도 지역이 같고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하고 주위 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이거 다 책에 있습니다. 다 노트 교재에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따가 어차피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비교를 해서 목차 정리해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 칠판 보고 따라오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표준지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 밖에 비교하는 과정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들을 해줄 건데 얘가 두 번째, 지역이 세 번째, 개별이 네 번째, 금액이 다섯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이라는 아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시점 수정이냐면 뭐냐면 단순히 말하면 내가 우리 공시지가라는 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 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데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날은 뭐 한 7월 21일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요? 7월 21일에 토지를 평가를 할 건데 그러면 공시지가 1월 1일자 공시지가랑 7월 21일짜리 토지는 가격이 같을까요? 아니겠죠.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개별 급박의 요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토지의 전체적인 가격이 변하는 시간에 대한 보정을 해주는 게 바로 시점 수정입니다. 시점 수정. 그래서 얘는 시간 보정을 하는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일단 시점 수정을 해주려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줄지부터 확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토지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평가할 때 시점에 대한 보정은 지가 변동률로 해줍니다. 지가 변동률이라는 정보가 매년 공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 지가 변동률이라는 걸 매년 나라에서 공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1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보정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가 변동률의 공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가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지가 변동률이라는 애는 공시 단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는 지가 변동률이 대한민국 전체 지가 변동률만 공시를 하진 않겠죠.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가 변동률이라는 애는 어떻게 쪼개져서 공시가 되느냐면 이렇게 지가 변동률 표가 있다면 일단 첫 번째 평균 지가 변동률이라는 게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이라는 게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이용 상황별이라는 지가 변동률이 또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지역을 어떻게 쪼개냐 하면 시도의 지가 변동률도 공시가 되고요.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도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시군구의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도 지역별을 적용하실 때 살짝 주의하실 점은 우리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큰 단위가 아니라 세부적인 단위까지 들어가서 일종일주, 뭐 아니면 일종전주, 아니면 준주거지역, 아니면 뭐 중심상업지역, 뭐 일종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가 변동률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용도 지역별까지는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얘의 공시 단위는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얘네가 우리 도시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여기까지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의 공시 단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일종일주의 논현동을 평가를 할 때라면 시군구니까 동이 아니죠. 논현동은 동이죠. 논현동은 강남구, 강남구에 일종일주니까 주거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시면 우리 시점 수정의 기초적인 정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강남구에 주거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쟤네는 공시가 어떻게 되느냐면 월 단위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1월의 지가 변동률, 2월의 지가 변동률, 3월의 지가 변동률, 4월, 5월, 6월 이렇게 공시가 되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지가 변동률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러면 1월 거 되어 있으니까 1월이 뭐 1%다. 1% 1 플러스 0.01 1% 곱하기 2월은 2% 상승을 했다. 그러면 1 플러스 0.02% 플러스 쭉쭉쭉 해서 3월은 뭐 3%, 4월은 또 2%, 5월 이런 식으로 다 공시가 될 텐데 기본적인 산식은 곱셈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곱셈식. 그래서 1 플러스 지가 변동률을 매월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가 변동률이 공시가 되는데 내가 지금 7월 21일자까지 시점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아직 7월이 안 끝났죠. 7월이 안 끝났다면 공시는 7월께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것까지만 공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럼 7월분의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얘는 6월의 지가 변동률이 7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전제를 하시고 시점 수정치를 산정해 내시면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다 꽉 찬 한 달이었죠. 하지만 7월 21일까지는 꽉 찬 한 달이 아니라 21일 것까지만 보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해주냐? 마지막에 7월 거를 구하실 때는 1에다가 뭐 6월이 총 3% 변동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03인데 이건 한 달치이고 우리는 21일치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지가 변동률이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은 총 30일이죠. 30일 거를 21일치만 안분을 해서 이렇게 지가 변동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마지막 월까지 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바로 시점 수정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표준지 골랐고요. 시점 수정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까지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